아낍니다. 기쁨님.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혹시 아이들이 먼저 소식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나요? 요즘 아이들은 원래 그런 거라 하면서 그냥 흘려보내시나요? 아니면 어버이한테 한 번도 말 안 건네다니 서운하네 하고 마음이 울적해지시나요? 그런데요, 정말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만약 아이가 먼저 소식을 주지 않는다면 절대 먼저 붙잡지 말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러면 혹시나 영영 소식이 끊기면 어떡하냐고 근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버이가 먼저 다가갈수록 아이들은 점점 멀리 도망칠 뿐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헛짓이 있어요. 아이 쪽에서 아무 말이 없으면 무언가 나를 등지고 사는 것 같고 나에 대한 마음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잘 지내니? 별일 없지? 하고 먼저 말을 걸곤 합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아이를 더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주제로 길게 나누고 싶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에 관심이 가신다면 조용히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보람있는 나눔으로 보답해 드리고 싶어요. 우선 솔직히 털어놓아 볼까요? 어버이에게 먼저 안부 전화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대체 무슨 마음일까요? 어버이가 먼저 소식 안 전하면 몇 달이든 몇 해든 아무렇지도 않게 흐르고 그러다가 뭔가 필요하면 순식간에 연락해서 엄마, 아빠 도와줘. 이런 모습, 솔직히 좀 심하다 싶지 않으세요? 첫째로, 아이들은 어버이를 당연한 존재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적부터 어버이가 매번 잘 챙겨주고 먼저 다가오고 기다려줬으니까 내 편은 늘 거기 있으니까 내가 먼저 다가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둘째로, 자기 살림살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내 일상도 바쁜데 어버이까지 챙길 시간이 어디 있나? 이런 마음이 깔려 있죠. 그런데 그러면 어버이들은 한 번도 바쁘지 않았던 걸까요? 어버이도 늘 분주하고 힘들었지만 늘 아이부터 챙겨왔잖아요. 그런데도 아이들은 오직 제 앞가림에만 몰두하니 어버이는 뒷전이 되는 거죠. 셋째로, 필요할 때만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평소엔 연락 한 번 없으면서 돈이나 도움이 절실하면 갑자기 엄마, 아빠 하며 매달리는 거예요. 어버이가 무슨 새 많은 곳도 아니고 이런 태도는 어버이를 조건붙은 돌봄꾼처럼 여기는 셈이죠. 평소엔 외면하다가 내게 이득이 되는 순간에만 부르는 거예요. 넷째로, 어버이가 언제까지나 기다려줄 거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바빠서 못 챙겼어. 다음에 하면 되겠지. 이렇게 넘기는데 어버이가 영원히 곁에 계실 리 없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뒤늦게 후회만 깊어집니다. 다섯째로, 어버이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기도 해요. 전화만 드려도 잔소리 들을 것 같고 이것저것 지적당할 것 같아서 피하는 거죠. 그렇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버이가 아이를 위해 전하는 한마디가 그렇게까지 부담되는 걸까요? 그 한마디가 귀찮다고 해서 소식을 끊어버리면 사실상 둘 사이를 끊어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이유가 엮여서 요즘 아이들은 먼저 찾아오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 어버이들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로 몇 해든 말 한 번 없이 지나가 버릴지도 모르죠. 그래서 어느 쪽이건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나 하고 흔들릴 때가 생깁니다. 하지만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아이가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너무 앞서 손 내밀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어버이 쪽에서만 하면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 뿐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버이로서 어떤 태도를 지니면 좋을까요? 이 대화를 이어가면서 중요한 지점들을 하나씩 살펴보려 해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이야기에서 어버이가 아예 소식 끊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다만 아이가 직접 다가올 수 있도록 적당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매달리는 건 온전한 인연이 아니니까요. 때로는 차분한 거리 두기도 필요한 법이죠. 먼저 기다리기만 하는 어버이가 아니라 자기 삶을 즐기는 어버이가 되어보자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너무 가까이에 있을 때는 그 귀함을 모르지만 좀 드문드문 마주치게 되면 그제야 귀하게 느낀다는 말이 있죠. 특히나 언제든 부르면 받는 어버이, 늘 대기하는 어버이는 그냥 당연하게 여겨지기 쉬워요. 반대로 어버이가 자기 삶을 제대로 누리면서 즐겁게 지내는 느낌이 전달되면 아이 쪽에서는 무의식 중에 엄마, 아빠 뭐 하시지? 하고 궁금해하게 됩니다. 생각 깊은 분 중에 귀한 것은 모자랄수록 더 크게 다가온다 는 말을 남긴 이도 있어요. 또 사람들 마음살이를 오래 들여다본 어느 모임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어버이가 스스로 삶을 풍요롭게 가꾸면 가꿀수록
아이 쪽에서도 어버이를 챙기고 싶은 마음이 늘어나서 먼저 소식을 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문득 이상함을 느꼈대요. 엄마가 요새 통전화 안 하네? 보통은 먼저 연락하던 엄마가 조용하니까 슬쩍 둘러봤더니 엄마는 친구들이랑 신나게 놀러가 있었고 아버지는 홀가분하게 운동을 배우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먼저 엄마 뭐해요? 아빠는 또 어디 다녀오셨어? 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예전엔 어버이가 늘 거기 계시니 당연한 듯이 무심했는데 이제 보니 우리 엄마 아빠도 자기들 즐거움을 찾아 바쁘게 사시네 하고 호기심이 생긴 거죠. 이런 마음 흐름을 두고 여러 사람들은 다른 이가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면 나도 관심이 생긴다 라고 하죠. 늘 내 소식만 기다리는 어버이보다 자기 시간을 알뜰히 챙기며 살고 있음을 살짝살짝 보여주는 어버이 모습이 아이 쪽에서는 오히려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아이들이 궁금해하고 먼저 연락하고 싶어지게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새로운 취미를 시작해 볼 수 있어요. 책 읽기, 자연 속 걷기, 그림 그리기, 악기 다루기, 여러 가지 몸 움직임 등등 뭘 해보고 싶었는지 떠올려보고 하나씩 시도해보세요. 그리고 모임이나 봉사 같은 걸로 어울리는 폭을 넓혀볼 수도 있고 오래 못 만났던 친구들이랑도 만나보세요. 또 간혹 가족들과 함께 쓰는 간단한 소식 창구, 글 남기는 자리 같은 곳, 오늘 이런 것 해봤는데 꽤 즐겁네 하고 간단히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무심코 엄마 오늘 그런 거 했어? 하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길 보고 계신 분들 중엔 나는 늘 애를 생각하며 기다리기만 했지 내 삶을 챙기는 건 소홀했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정작 내가 나를 돌보고 내 기쁨을 찾아가면 그 기운이 자연스레 밖으로 퍼져나가게 마련이죠. 이게 아이와의 인연을 부드럽게 이어주는 첫걸음입니다. 다음으로 아이가 먼저 다가올 수 있게 하려면 아이가 편히 얘기할 수 있는 매력 있는 어버이가 되어야 해요. 사람 심리는 만나면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 대상에게 더 자주 손 내밀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어버이랑 소식을 주고받을 때마다 너 왜 이렇게 한참 뜸하냐? 도대체 뭐하고 사느라 이렇게 연락이 없냐?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아이 쪽에서는 본능적으로 피하게 됩니다. 마음을 헤아리는 쪽을 오래 살펴본 한 이름난 모임 결과를 보면 즐겁고 긍정적인 느낌이 오가는 대화가 많은 관계일수록 서로 소식을 더 자주 주고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버이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대화 상대가 되면 아이도 먼저 엄마 뭐 하세요? 하고 물어오고 싶어져요. 반면 어버이한테 이럴 수 있냐?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같은 말을 자꾸 듣게 되면 부담감이 쌓여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좋은 인연은 억지로 묶는 게 아니라 저절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했던 이도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처음엔 그래도 좀 자주 소식을 주던 아들이나 딸이 어느 순간부터 점점 뜸해지는 경우 말이죠. 그 변화를 곱씹어보면 혹시 만나거나 통화할 때 잔소리나 지적이 가득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어느 모임에서 배운 지혜 중에는 우리가 뱉는 말 한마디, 태도 하나가 사람 사이를 결정짓는다 라는 가르침이 있대요. 어버이가 건네는 한마디가 아이를 멀리 밀어낼 수도 가까이 끌어당길 수도 있다는 거죠. 아이가 굳이 연락을 끊으려 했던 건 그 시간이 불편하기 때문일 수 있어요. 결국 아이가 먼저 연락하도록 이끌고 싶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태도부터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먼저 소식 전하고 싶은 어버이는 어떤 말을 쓸까요? 예를 들어, 내 목소리 들으니 정말 반갑다. 요즘 뭐 즐거운 일 있어?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어. 너랑 얘기하면 마음이 좋아진다. 네가 점점 믿음직스러워지네. 바쁜데 전화 줘서 고마워. 이런 식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이 오가면 아이 쪽에서는 엄마 아빠랑 통화하면 기분이 나쁘지 않네. 차라리 즐겁네. 하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엔 더 쉽게 엄마 뭐해? 하고 다가오게 되죠. 그러니 가만히 돌아보면 좋아요. 나는 지금 아이가 어떤 마음으로 날 떠올리고 있을까? 우리 전화 시간을 아이가 힘들어하지는 않나? 하고 점검해보는 거예요. 어버이와의 시간을 즐겁게 떠올리게 만드는 존재가 되면 그 자체로 아이가 먼저 소식을 주고 싶어집니다. 이어가며 하고 싶은 말은 때로는 거절도 할 줄 알아야 건강한 거리감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흔히들 부부나 친한 사이도 서로 간에 바른 선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어버이와 아이 사이라고 해도 제대로 된 선이 필요합니다. 너무 다 들어주기만 하면 어느 순간 그게 당연해져서 우리 엄마 아빠는 뭐든 해주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진 인연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 어버이들은 아이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새끼 힘든데 내가 못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어. 이런 생각이 자연스레 올라오니까요.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해버리면 아이와의 관계가 오로지 아이는 요구하고 어버이는 들어준다 식이 되어버리기 쉬워요. 어느 날 몇 달 동안 아무 소식 없던 아들이 뜬금없이 전화를 했다고 해봅시다. 엄마 잘 지내요? 나 이번에 집 옮기는데 전세금이 좀 모자라서 3천만 가름이 필요해요.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떨까요? 물론 아이가 어려운 상황인 건 알겠지만 평소엔 전혀 안부도 없다가 이럴 때만 찾아오는 게 서글퍼질 수도 있죠. 예전이라면 어버이가 당연히 해주셨을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엄마도 요즘 넉넉하지가 않아서 좀 힘들겠구나 하고 거절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분명히 선을 긋고 나면 아이도 그제야 부모님을 함부로 도와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나도 꾸준히 마음을 나누고 살아야겠구나 하고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필요할 때만 부르는 아이는 어버이가 거절 한번 해주면 그 뒤엔 달라지기도 해요. 가끔씩 안부도 먼저 건네고 평소에도 엄마 별일 없으시죠? 하고 살뜰하게 챙기기도 하죠. 결국 거절할 건 거절하고 들어줄 건 들어주고 그런 명확한 태도가 오히려 인연을 건강하게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자문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아이가 부탁하면 늘 그래 하고 들어줬나? 하고요. 만약 그렇다면 어느 순간 아이가 어버이를 나에게 뭘 해주는 사람으로만 여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나 또한 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주체이고 무한정 쏟아낼 수 있는 바탕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오롯한 만남은 서로의 필요보다 서로에 대한 존중 위에서 이뤄진다 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공감이 가죠. 그러니 아이가 먼저 소식을 주는 관계가 되려면 때로는 안 된다 라고 분명히 말할 줄도 알아야 해요. 또 한 가지 가벼운 마음으로 거리를 두는 태도도 꼭 실천해보면 좋아요. 자식이 먼저 연락 안 하면 서운할 수 있죠. 어쩜 나한테 이럴까 하고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서운함에 매달려서 더더욱 아이에게 매일 전화하고 메시지 보내고 하면 흐름이 더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이들이 소식을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난 내 일상을 잘 누린다 하는 쪽으로 마음을 돌려보는 게 좋아요. 이런 마음가짐에 대해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영역은 내려놓고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 힘쓰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그겁니다. 아이에게 소식이 오느냐 마느냐는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굳이 거기에 얽매여 내 마음을 깎아먹지 말자는 거죠. 오면 반갑게 받되 안 오면 그냥 내 삶을 살면 됩니다. 그렇다고 나는 너를 버리겠다 식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너무 매달리지 않고 가볍게 스스로를 돌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소식이 없다고 해서 왜 안 해? 하며 화를 내기보다 내가 하고픈 일에 집중해보세요. 책 읽고 동네 한 바퀴 돌고 쉬고 친구 만나 수다 떨고 그러다 정말로 아이가 궁금하면 요즘 잘 지내? 하고 한번 가볍게 물어보는 정도. 왜 소식이 없냐고 꼬치꼬치 묻고 서운함을 쏟아내면 아이는 엄마 아빠가 여전히 나만 바라보네 하고 느껴서 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런 태도, 나는 내 삶을 즐기면서 지낸다. 네가 소식 주면 고맙게 받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이 아이를 더 궁금하게 만듭니다. 엄마 아빠가 더 이상 예전처럼 붙잡지 않네? 뭘 하고 계시지? 하고 이건 참 묘해요. 마음을 놓는다고 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길이 열릴 수 있는 거죠. 마음을 연구한 어느 분 이야기로는 마음이 편한 사람은 남이 어떻게 하든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고도합니다. 아이가 소식을 안 준다고 해서 불안해하거나 지나친 서운함에 빠지지 말고 그럼 난 오늘 내가 해야 할 일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즐길 걸 찾아보자.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버이와 아이의 인연을 더 탄탄히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영영 아이에게 말을 걸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먼저 살짝 건드려 줄 수도 있죠. 다만 그 방식을 너무 무겁게 가지지 않는 게 좋아요. 왜 소식이 없어? 라고 닥달하기보다는 가끔은 오늘 시장 가서 너가 좋아하는 과일 봤는데 생각나더라. 이런 식으로 가벼이 건네보는 거예요. 예전부터 아이가 먼저 안부를 주지 않아 섭섭했던 어느 어머니 이야기가 있는데 이분은 더는 재촉하거나 서운함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툭툭 짧은 말만 보내보자고 했대요.
오늘 장에 갔는데 네가 좋아하는 과일이 산더미처럼 나왔네. 그냥 문득 생각나서 살짝 적어봐. 그리고 답장을 조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 지나서 아이가 엄마, 그거 아직 있나? 나중에 갈 때 좀 사다 줄 수 있어요? 하고 되려 먼저 톡을 했대요. 이때부터 조금씩 대화가 오가면서 서서히 거리감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사람 만남에 대해 부담이 적을수록 관계를 이어가고픈 마음이 커진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연락을 강요하면 엄마가 또 잔소리하겠구나 하고 피하게 되지만 그냥 생각났어. 잘 지내고 있지? 정도로 가볍게 건드리면 아이도 거부감 없이 답장하기가 쉽죠. 이렇게 살짝살짝 연결고리를 건네주면서도 아이가 답을 안 해주면 그것도 괜찮다 하고 두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도 엄마가 꼭 뭘 바라는 건 아니구나. 그래도 날 신경 써주고 계시네 하고 따뜻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가볍게 소식 전하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 그냥 너 생각나서 적어본다. 별일 없지? 네가 떠오를 것 같아서 사진 하나 찍어봤어. 힘들면 답 안 줘도 돼. 엄마가 새롭게 재밌는 거 시작했는데 나중에 얘기해줄게. 오늘 날씨 진짜 좋다. 특별한 얘기는 없고 그냥 궁금해서. 이렇게 조금은 장벽 없는 대화를 시도해보면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답이 없으면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왜 답 없니? 하면 또 그게 압박이 되거든요. 결국 가볍게 문을 열어놓되 그 너머로 들어올지 말지는 아이가 정하게 두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는 너무 서운해서 아이에게 답을 강요하고 있었네. 혹은 나는 늘 아이 소식에 전전긍긍했네 하고 돌아보게 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내려놓고 더 부드러운 방식으로 기다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아이가 먼저 소식을 전하지 않는다고 어버이된 우리가 너무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돌아보면 얼마나 애써 오셨나요? 온 마음을 기울여 키우고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오셨잖아요. 그 따뜻한 마음은 절대 헛된 게 아니에요. 언젠가 늦더라도 아이가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보는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허전해하며 지낼 필요는 없어요. 이제는 좀 나를 위할 때가 되었구나 하고 스스로를 더 포근히 감싸주셨으면 해요. 우리도 하나의 삶을 사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나를 돌보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곧 아이들에게도 엄마 아빠도 하나의 사람이고 나 말고도 자기 살 길을 잘 누리고 계시구나 하는 깨달음을 준답니다. 그게 정말 더 깊은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서운함만 품지 말고 오늘 하루라도 나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해보세요. 혼자서 차 한 잔, 혼자서 꽃 한번 바라보기, 혼자서 산책 한번 다녀오기. 그런 소박한 것들이 쌓여서 내가 더 기쁘고 결국 아이와의 인연도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좋아, 오늘 나는 나를 잘 돌봐볼래 하고 작은 걸 해보세요. 혹시라도 지금 아이와의 사이에서 여전히 마음이 답답하거나 고민이 깊다면 가까운 벗이나 믿을 만한 이들과 나누면서 풀어보세요. 뜻밖의 위로나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고 나도 비슷했는데 이렇게 해봤더니 풀리더라 하는 팁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다른 누군가도 나도 똑같이 힘들었는데 위로가 된다 하고 마음을 얻을 수 있죠. 결국 모두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마음을 전해주셔도 좋고요. 함께 공감하며 나눌수록 서로에게 긍정적인 기운이 더 퍼지더라고요. 결국 우리가 바라는 건 우리도 웃고 아이들도 웃을 수 있는 그런 편안한 하루하루잖아요. 그건 결국 우리가 너무 매달리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각자 삶을 보듬는 여유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나는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기쁜 날이기를 빕니다. 혹시 이 긴 이야기를 들으시고 공감되거나 궁금한 점이 생기면 가까운 분들과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권해드릴게요. 그게 또 서로에게 큰 힘이 될 테니까요. 이제 정리하자면 아이가 먼저 소식을 주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과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 마냥 기다리기보다 내 하루를 잘 가꾸고 즐긴다. 둘, 아이가 편히 다가올 수 있는 말투와 태도를 갖춘다. 셋, 무조건 들어주지 말고 때로는 거절할 줄도 안다. 넷, 아이 소식에 매달리기보다 긍정적으로 거리를 두며 산다. 다섯, 가끔은 생각나서 적였어. 같은 가벼운 말로만 다가간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따뜻한 시간을 선물한다. 이 모든 게 결국은 아이와 어버이가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인연을 만드는 길이 됩니다. 이 7줄짜리 요약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실제로는 쉽지 않아요. 때로는 서운함이 올라올 때도 있고 그래도 내가 먼저 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조바심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시간을 두고 보면 이 방식이 훨씬 길게 봤을 때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나 스스로도 덜 지치고 아이와의 관계도 점점 편안해집니다. 혹여 그래도 아이 쪽에서 전혀 소식이 없으면 어쩌나 정말 영영 멀어지는 거 아니냐 하고 걱정되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애초에 그 아이가 어버이를 완전히 외면하는 길을 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매달린들 더 나아지진 않습니다. 차라리 내 마음을 추스를 방법을 찾아보고 나를 돌보며 살아가면 언젠가 그 아이가라도 한 번쯤은 나는 무엇을 놓쳤나 하고 돌아볼 수도 있어요. 그때를 대비해서라도 내 삶을 더 풍요롭게 지내는 편이 훨씬 현명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했던 마음, 아이에게 바쳤던 정성, 그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걸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 따뜻함은 돌고 돌아서라도 언젠가 아이 마음에 닿을 거예요. 혹은 닿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온 것 자체가 우리의 소중한 삶이고 우리 자신이 그걸로 충분히 빛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우리도 나를 챙기며 사는 일이에요. 나는 아이에게 끝없이 뭔가를 줘야만 좋은 어버이다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소모시키지 말고 아이를 사랑하지만 나 또한 내 삶을 사랑한다 하고 균형을 찾아가 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기묘하게도 아이도 그 모습을 보며 아, 엄마 아빠가 나 없이도 잘 지내는구나. 한번 말이라도 걸어볼까? 하고 자연스레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혹시 마음 한 구석이라도 맞아, 나도 이런 게 필요했어 하고 느끼셨다면 정말 다행이겠네요. 너무 어려워 마시고 지금 당장 뭐라도 해보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조용히 들어보거나 달콤한 차 한 잔 마시거나 살짝 걸으면서 꽃을 바라보거나 그러면서 그래, 오늘만이라도 나는 나를 돌보겠다. 혹시 아이가 소식을 주면 반갑게 받고 안 주면 또 내가 할 걸 하면 되지 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내보세요. 이렇게 쭉 나누다 보니 꽤 긴 이야기가 되었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힘이 되거나 아, 이걸 누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은 분이 있다면 주위에 전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으니까요. 다들 우리 곁에서 함께 힘이 돼주고 또 내가 상대를 보듬어주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니까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반짝이는 행복이 깃들길 바랍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아이 문제로 괴로워하기보다 나는 나대로 멋지게 살아갈 거야 하고 마음 크게 먹어보세요. 그 모습이야말로 언젠간 아이에게도 가장 큰 울림이 될 겁니다. 그러니 너무 지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정말 애쓰셨고 앞으로도 우리 모두 나를 좀 더 보듬으면서 더 밝은 내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편안하게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이들과도 따뜻한 날들을 이어가길 바라며 동시에 스스로도 빛나는 인생을 걸어가길 늘 응원할게요. 그러니 꼭 힘내시고 언제나 자신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게 곧 아이를 진정으로 아끼는 길과 통한다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